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채권 두 번째 시간으로 임금채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415조 2가 신설됐습니다. 이 신설 전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38조 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민사집행 절차에 있어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자는 담보부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채무자회생법은 최우선 임금채권도 다른 일반 임금채권과 동일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473조 제10호입니다.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인 파산 절차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는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제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제인이 수령한 배당금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이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최우선 임금채권자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파산재단으로서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477조 제1항에 따라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해야 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된 경우가 이제 흔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이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므로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켜서 다른 재단채권자의 재단채권 변제 안분하여 충당하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실체법상 인정된 우선 변제권을 잃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파산했을 때의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412조 2 신설을 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근로자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2월 30일 415조의 2를 삽입하여 신설했습니다. 근로기준법 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 이 임금이죠.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채권 행사 또는 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 규정은 임금채권자들에게 파산 절차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변제순위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죠. 이로써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은 파산 절차에서도 별채권 행사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 415조의 1을 신설을 해서 그래서 본조 신설 이후 경매 배당 실무는 최우선 변제권자에게 최우선 임금 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을 종전처럼 파산관제인에게 이제 배당하지 않고 임금 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 임금 채권자가 수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2조 2 단서의 의미. 한편 본조 단서는 임금채권 보장법 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최단금 채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본조 단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하고 있는 본문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최단금 채권에 기한 대의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이 있는 바 위 도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본조 단서의 의미에 대하여 문헌적 해석을 우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최단금 채권은 별채권 행사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일반 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별채권부 채권보다 후순위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다른
고등법원 판결은 그러나 본조단서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채권 행사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임금채권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 최단금 채권이 별채권부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최단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의 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의하는 채권은 최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이 대의 채권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최단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권인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러한 최단금 채권의 우선적 효력을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인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본조 단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채권 행사 등에 따른 한가당하면서 최단금이 별채권부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의 항세하는 경우까지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채권 전제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치 않는다는 점에서 최단금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직접적인 배당 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고 종래와 같이 재단채권으로서 그 배당이 파산관제인에게 교부되어 파산관제인을 통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최단금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담보물권무상 우선하에 변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최단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직접 지급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우선 변제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경매법원은 근로복지 배당금을 파산관제인에게 지급해서 파산관제인이 최소한 다른 재단 채권자와 안분해서 배당을 해라. 그런 의미.